댄스입니다. 또 바로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기가 있기 때문에 몰아서 촬영을 해야 돼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태핑 에이전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워낙 요즘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 많이 해놓으신 것도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갔다니까 그냥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정말 한 10군데면은 10군데 다 서류 다 넣어보시고 시급 얼마 주는지,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번거로워도 다 이제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각자 그 사람에게 이제 맞는 곳이 있어요. 왜냐면 또 우선순위가 또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잖아요. 어디 이민을 간다는 게 그 시작점을 그냥 다른 사람 가니까 따라가는 것보다는 정말 자기가 많이 알아봐서 정말 책임감 있게 한 군데를 이제 선택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후회도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먼저 장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계약을 했던 그 에이전시는 좀 특이한 게 본사가 플로리다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국을 하면 그 달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달 오리엔테이션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0월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 친구들, 오리엔테이션 하는 이제 그 친구들이 다 그 플로리다 그 회사에 다 모이게 됩니다. 주로 사실 거의 필리핀 애들이에요. 필리핀 애들이 한 90%? 저 혼자 한국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 있었더라? 인도 친구가 2명 있었고, 아무튼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대부분 필리핀 친구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을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 사람 걔네들이라고 할 뻔했는데 그 에이전시가 지정해준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저희를 또 데려다가 또 그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이제 간호 교육하고 또 라이센스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하고 그런 거를 이제 한 달 동안 하게 되고, 그 한 달 교육 기간이 끝나면 각자 배정받은 그 주로 다 이동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리다에 있다가 오레곤 주를 가고, 어떤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버지니아 갔거나 아니면 다른 애는 텍사스 가고 이렇게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거에 대한 장점은 그냥 갑자기 그냥 저 혼자 어디 포틀랜드에 딱 떨어져서 소셜 넘버 알아봐야 되고 은행 열어야 되고 필요한 자격증 따야 되고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그 한 달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필요한 자격증, BLS, ACLS, PLS 이런 것도 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소셜 넘버도 이제 그 발급받는 것도 좀 도와주고, 은행 직원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뱅크 어카운트 오픈하는 것도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필리핀 친구들, OT 동기들 생긴 것도 좀 좋았고, 왜냐면 확실히 필리핀 간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잖아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이제 정보력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 듣게 되고 이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고, 또 다른 장점은 이제 비자 서류 관련해서 이제 낸 비용은 이제 다 지원을 해줬고요. 그 대신 이제 가족 관련한 비자 서류는 저희가 직접 지출을 했어야 됐어요. 그다음에 비행기 비용도 이제 지원을 해줬고, 앵클렉스 미리 땄고 영어 점수 있고 이랬으면은 미리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11,000불 정도 나눠서 이제 주겠다고 해서 나눠서 이제 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에이전시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했던 데는 지역 원티들을 조금이라도 좀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같은 에이전시라도 반영 안 된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다 그게 좀
에이전시마다 또 다르고 또 그 시기마다 운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은 있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부 가고 싶다고 하니까 세 군데 옵션을 줬는데 한 군데가 이제 포틀랜드였고 한 군데는 이제 워싱턴 DC, 한 군데는 뉴저지였거든요. 세 군데 다 수술실이었는데 그럼 전 당연히 뭐 무조건 그냥 포틀랜드 가겠다 했거든요. 서부를 원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한창 비자가 거의 진행될 때쯤에 이제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시기 때 포틀랜드 있는 그 병원에서 티오가 다 차가지고 뭐 더 이상 안 받겠다 이래버리면은 그냥 저는 그냥 서부 가고 싶어도 사실 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 병원 지원할 시기에 어떤 병원이 이제 오프닝이 열려 있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 오프닝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부서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느꼈던 제 에이전시는 그래도 좀 원티드를 조금 반영해 주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점은 또 다른 직종과 다르게 뭐 어디 미국 와가지고 뭐 한 3년 일해야 뭐 영주권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영주권 나와서 또 가족 것까지 다 나와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게 또 뭐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신분이 해결이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오버타임은 뭐 1.5배 주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스태핑 에이전시 아니더라도 다 모두 거의 다 에이전시가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단점은 첫 번째, 시급이 매우 낮다입니다. 뭐 낮을 수밖에 없긴 하겠죠. 왜냐면 뭐 걔네들도 자기네들 이제 뭐 먹고 살겠다고 제 시급에서 자기네들이 떼가는 거니까 또 영주권 스폰을 해준 거니까 근데 그래도 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뭐 특히나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코스트 오브 리빙이 진짜 높은 데는 시급 낮게 받으면서 살기 진짜 어렵고 그 코스트 오브 리빙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포틀랜드도 사실 캘리포니아 위에 있어서 그런지 진짜 많이 올랐고 뭐 렌트비도 그렇지만 생활비도 그렇고 좀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단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료보험비 이제 가족을 포함하는 경우에가 너무 비쌌어요. 한 달에 800불이 800불. 비교를 하자면 지금 현재 저는 지금 또 뜬금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결국에 저는 이제 바이아스를 하고 그 현지 있는 병원 그 카이저의 수술실에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병원이랑 의료보험비를 비교를 하면 여기는 한 달에 제가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14불인가 15불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불대였어요. 그렇게밖에 안 내요. 그 다음에 자녀가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5명이 있든 의료보험비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이저가 아니라 다른 병원 의료보험비라 하더라도 가족 포함해서 한 뭐 100몇 불대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800불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에이전시의 좀 단점은 저는 솔직히 상관없긴 하지만 그 나이트 근무 수당이 없었어요. 병동 가시거나 나이트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나이트 근무 수당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약 파기금이 이제 비싸다는 게 이제 단점이죠. 싼 데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거의 다 비싸겠죠. 계약 파기 못하게 하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코를 반영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병가죠. 네, 몰랐는데 카이저 와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제 법적으로 오레곤에서 이제 살게 되면은
1년에 40시간인가 80시간인가 아무튼 그 시콜을 보장을 받게 돼 있거든요. 병가를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뭐 내가 아파서 오늘 시콜 쓰겠다. 그럼 10시간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돈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보장되기 때문에 10시간에 대한 시급이 그냥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에이전시 간호사로 일을 할 때는 그냥 안 나가면은 그냥 일 안 하면 뭐 아파서 안 나가든 뭐 해서 안 나가든 안 나가면은 그냥 돈을 못 받는 거였어요. 그냥 나가서 일하면 일한 만큼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에이전시 계약하실 때 그냥 시콜 그러니까 그 병가가 이제 유급으로 돈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안 나오는 건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고, 시간을 되돌리면은 이 에이전시랑 같이 할 거냐라고 만약에 이제 물어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있어요. 그 당시 때도 제가 한 10군데 넘게 이제 지원서를 내기는 했는데 주로 스태핑 에이전시 위주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기간도 중요했는데 그 다이렉트 하이어링은 주로 이제 3년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을 때. 그래서 이제 가차없이 그냥 다이렉트 하이어링은 그냥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이렉트 하이어링도 기간은 3년이더라도 만약에 이제 시급을 그러니까 현지 간호사들처럼 이제 주는 거니까 베네핏도 이제 그 정규직 간호사랑 이제 같다고 하면은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생각도 해봤다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저는 선택을 했고 또 계약 파기라는 것도 선택을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새로운 병원에 이제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그 당시 때 그냥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봤고 제가 우선적으로 원했던 것들을 이제 이루었고 나름 포틀랜드가 그러니까 서부에 왔고 수술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첫 병원에 이제 동료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되게 값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록 계약 파기금은 이제 너무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되게 좋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래도 그냥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데 사람도 좋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계약 파기를 하고 어떻게 그 카이저 새 병원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